처음으로 ESG 보고서를 이제 4대 엔터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K-pop 팬들도 대부분이 기후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을 세대들이잖아요. K-pop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소비자니까 팬도 BTS를 모델로 해서 현대차의 이런 지속 가능성 홍보를 했는데 K-pop 팬분들이랑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아미분들이 이거 보고 이거는 그린워싱이다. 작년 초에 이 관련 업무 협약을 안 하겠다라고 현대차가 선언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그 정부에서도 공급망을 탈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김나연 K-pop for Planet 캠페이너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K-pop for Planet 요새는 이게 줄여서 쓰는 말이 다 유행이어서 K-pop을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전 세계 K-pop 팬들이랑 같이 기후행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K-pop 산업계의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K-pop 아이돌들이랑 관련된 뭐 K-pop 아이돌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계에 이제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전 세계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K-pop 팬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사실 한국에도 이렇게 캠페이너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캠페이너 분들도 활동하고 또 다른 여러 국가에 있는 팬들이랑도 같이 활동. 그럼 다 영어로 소통해요?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나연 캠페이너는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활동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기후행동을 시작했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그 청소년 기후행동에 네. 먼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그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많이 그런 의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더 기후위기에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케이팝 팬들이 얼마나 이제 화력이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뭉치고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케이팝 팬들이랑 같이 좀 기후행동하고 그들에게 이제 좀 쉽게 기후위기로 다가가면은 제 이런 고민들 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K-pop 플랜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했다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요. 그럼 김나연 캠페이너는 K-pop 팬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은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시작한 거 이게 아니면 같이 갔어요? 사실 처음에 K-pop 팬이랑 기후 문제를 같이 결합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K-pop은 그냥 팬으로서 그럼 좋아하는 팬으로 거고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또 그래서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사실 K-pop 플래닛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K-pop 팬들이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K-pop 팬 이제 누룰이라고 저희 지금 캠페이너 있는데 그분께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방법이 있네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5년 차 되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해보니까 좀 처음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은 이 운동 자체가 달라진 점 있나요? 한 5년 사실 제가 5년을 다 있었던 거는 아니고 처음 시작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좀 쉬다가 다시 대학 들어와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근데 제가 처음 완전 그 초창기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케이팝 산업의 환경 문제라는 게 팬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막 뭐 팬들 플랫폼이나 SNS에서 와 이거 진짜 문제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만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알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뭐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플라스틱 앨범 쓰레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국감에서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사에서 이제 다뤄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은 근데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우리 이제 김나연 캠페이너는 벌써 K-팝과
기후 운동을 결합을 시켰으니까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인식이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뭐 조선 산업이다. 음. 또 자동차다. 뭐 철강이다 이런 건 아 탄소 배출 많이 해. 반도체도 전기 많이 써. 다 인식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아니 케이팝 이거는 음악 만드는 거고 음악 공연하는데 여기에서 뭐 그렇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거지? 금방 그냥 전기 좀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제의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뭐 당연히 그런 다른 큰 산업이랑 비교하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작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음악 산업계에서도 그렇게까지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 2007년에 이제 나온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영국 음악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어 54만 톤. 영국에서. 네. 네. 이게 2007년 자료고 네. 이제 YG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핑크 하루 공연을 했을 때 3,000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54만 톤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그 약간 가솔린 승용차로 해서 약 12만 대? 뭐 가 배출하는 12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1년 탄소 동안 배출하는 양에 배출량이랑 네, 맞먹는다.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없는 것 아니고 그리고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분야라도 저는 이제 먼저 시작해야 한다. 어떤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케이팝 팬들도 대부분이 이제 기후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을 음. 세대들이잖아요. 10대, 20대.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이제는 ESG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소비를 할 때 ESG 가치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고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사실 케이팝 팬들도 이제는 그런 세대로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계도 케이팝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소비자니까 팬도 그래요. 좀 해야 될 음. 단계라고 그 여기서 이제 생각합니다. 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악 산업이라고 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음악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래서 네. 앨범을 만들잖아요. 저는 뭐 전문 지식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걸 만들고 또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가수가 또 전 세계 투어도 하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네. 다니잖아요. 가면 막 구름과 같은 팬들이 또 몰리잖아요.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뭐 아시아로. 이 탄소 배출을 좀 케이팝 활동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부문에서 음악 만드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음. 과정에서 공연 과정에서 아니면 뭐 공연 끝나고 뭐가 폐기물이 많이 쓰레기가 버려진다. 그래서 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점검해 가면서 확인하고 어디가 탄소 배출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처음 캠페인 시작하고 이제 몇 년 뒤에 처음으로 ESG 보고서를 이제 4대 엔터라고 부르는 엔터가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콥 1, 2 부분 이제 사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러면 이제 녹음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음.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엔터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콥 3라고 불리는 네. 영역이거든요. 그 설명도 왜냐면 좀 해주세요. 네, 네. 대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연에서 또 앨범 하고 이제 버려지는 곳에서 이제 그런 곳에서 대부분이 탄소 배출량이 나오는 결국은 산업, 대부분은 공연 과정에서 나온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군요. 공연이랑 앨범 과정에서 나오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점점 이 부분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발표를 하는 소수의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지금 탄소 배출량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YG의 경우에는 이제 공연 관련해서 탄소 배출량을 이제 2022년 블랙핑크 공연부터 이제 배출 측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연 전체에서 나오는 공연에서 쓰이는 전력량, 예를 들어 뭐 전광판이나 노래 틀 때도 쓰일 거고 또 조명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거 측정하고 또 온라인 공연에서 쓰이는 그런 것도 다 측정을 하고 뭐 폐기물 또 관객 이동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 측정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이제 SM도 이제 측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개는 안 했고요. 아직. 네. 그리고 또 SM이 사실 앨범도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좀 큰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슬프게도 아직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연도 거의 YG가 유일하고. 그래서 근데 앨범 부분도 올해 발간된 보고서에서 SM이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고객들에게 배송되는 과정까지 탄소 배출량을 처음으로 이제 제일 잘 팔린 앨범 한 종에 국한해서 측정해서 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스콥3를 더 많이 이제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할 타이밍이기는 하죠. 그래요. 이 국내 이제 이른바 엔터계 빅4 이게 SM, JYP, YG, 하이브 이렇게 네 네. 개잖아요. 그동안 이런 보고서도 아마 김나은 캠페이너가 검증을 했을 것 같아요. 금방 설명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다. 이거는 좀 이 업체가 좀 잘했다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저희가 캠페인 하고 나서 ESG 보고서가 계속 발간됐다 보니까 이제 매년 ESG 보고서를 읽어보고 있고 올해 것도 다 읽어봤는데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YG였고요. 왜냐면 YG가 이제 작년 YG만 유일하게 약간 지속 가능 공연 보고서도 발간하면서 이 탄소 배출량 측정한 거를 2022년부터 계속 공개를 하고 그럼 있고. 그 얘기는 공연 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좀 써야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보고서에? 그런데 저희가 봤는데 탄소 배출량을 공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하고 지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2030년까지 그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 공연을 국내의 모든 공연에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그때 지속 가능 공연이라 하면 무탄소입니까? 저탄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뭐 폐기물 정도, 쓰레기 정도 줄이겠다 이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ESG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데 이제 그 환경 쪽은 이제 온실가스를 관리하겠다. 이제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저감하겠다라는 게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우리는 무엇을 이 지속 가능 공연에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네. 그러면 쭉 보기에 이제 해외에 이러한 이 플래넷을 지구를 위한 이런 활동하는 이제 캠페인들도 있는데 국내 K-팝 팬들하고 해외 K-팝 팬들 중에서 좀 보기에 어디가 더 탄소 줄이기에 진심인 것 같아요? 국내 K-팝 팬이요? 네, 하고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뭐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진심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 팬분들도 정말 열심히 막 청원 엄청 참여해주시고 저희한테 막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특히 저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인도네시아 해외 팬분들은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K-팝 팬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숫자가 많다 더? 네, 와. 왜냐면 그 트위터 게시물을 이제 좀 세봤는데 K-팝 관련한 인도네시아가 1위, 그리고 한국이 4위, 그리고 1, 2, 3위는 전부 동남아 국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K-팝 팬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기후위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아닌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간 떠안고 있는 네.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조금 계시고 팬분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막 저희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할 수 있는지 막 물어보시고 청원 같은 거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K-팝 for 플래닛 활동하면서 5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준다면요. 가장 보람 있었다. 이거 하나 성취했다. 저는 일단은 아까 말했던 대로 K-팝의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점이 되게 이제 뿌듯했고, 그 다음으로는 진짜 팬분들께서 이게 문제지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만 했는데 이렇게 나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그럴 때 좀 뿌듯하고. 혹시 아이돌 그 가수들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도 있어요?
그럴 기회를 열심히 찾아보고 좀 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기회는 왜냐면 아직은 그런 없습니다. 아이돌들이 한마디 해주면 영향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이번에 좀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콘서트 관련 캠페인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이돌들이 한마디를 해 주어라. 그래야지 그 영향력이 크다." 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합니다. 좋습니다. 어, 현대차도 움직이게 만든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 음. 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케이팝 엔터테인먼트들한테만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BTS가 현대자동차의 그 앰베서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BTS를 모델로 해서 현대차의 이런 지속 가능성, 뭐 친환경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쓰이는 알루미늄을 인도네시아의 한 현지 기업에서 아다로라고 하는 현지 기업에서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MOU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음, 그 아다로에서 만드는 그 알루미늄이 약간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2029년까지에 신규 석탄 발전소로 그 전기를 공급받고 그때 2029년부터 약간 수력 발전이 포함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현대차가 이거를 저탄소 알루미늄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이팝 팬분들이랑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아미분들이 이거 보고 이거는 아하. 그린워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열심히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이 관련 업무 협약을 안 하겠다라고 그 현대차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이 직접적인 원인이 우리 때문이다. 케이팝 팬분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현대자동차를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케이팝 팬들의 우려랑 걱정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팬분들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 그 정부에서도 이 건을 보고 저희가 이 업무 협약이 중단된 건을 보고 그 자국 내에 있는 이제 공급망을 탈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가졌다고 아, 하더라고요. 정말 BTS의 영향력이 막강하긴 하네요. 네, BTS랑 저희는 이거를 인도네시아 아미 분들의 아,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아까 공연 중에 콘서트 중에 어떤 탈탄소 또 저탄소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약간 예를 들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공연을 하면서도 다 즐기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네. 일단은 공연에서 나오는 사실 탄소 배출량이 되게 커요. 그 음악 산업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이 약 73%를 이제 이런 공연, 라이브 이벤트에서 그래요.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음악 산업계를 전환하려면 꼭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구 사항을 정리를 짧게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첫 예.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해서 전기를 전기를 쓰자. 사용하는 것.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조금 전하는 거. 전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고 근절하고 또 폐기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객 이동이나 아니면 스태프 이동할 때 가능한 저탄소 옵션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팬들은 막 비행기 타고도 막 공연장 날아가잖아요. 예, 이럴 때 뭐 탄소 상쇄 제도 같은 걸 쓴다든지 내가 비행기를 타서 탄소 배출했으니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상쇄하겠다, 메우겠다, 뭐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상세에는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네, 건 아니다 네. 보니까 가능한 이제 저탄소 옵션을 이용하도록 이제 팬들도 스스로 그럼 나는 예를 들어 비행기 안 대중교통을 타고 기차를 탄다든지 네, 유럽 그런 같으면 이런 식으로 거.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주최 측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있는 한 매시브 어택이라고 되게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막 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아예 안 쓴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이용권을 기차를 타면은 뭐 특별한 이용권을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팬들이 최대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게 좀 힘쓰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좋은 아주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네요. 캐퍼플에서 그동안에
저탄소 콘서트 캠페인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해외와 좀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K-pop 이 저탄소 콘서트 캠페인 사실 어제 시작한 아, 어제 그래요? 이제 웹사이트도 내고 어제 또 네. 보고서도 발간하면서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약간 이제 빌리 아일리시 아시죠? 빌리 아일리시가 이제 재작년에 뭐 그 미국의 대형 페스티벌인 롤라팔루자에서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어허.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 투어 중에는 뭐 팬들에게 비건 옵션의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후 행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게 있고 또 매시브 어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그 배터리로 그 야외 페스티벌을 운영한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음. 또 콜드플레이도 이제 뭐 자이로 밴드 응원봉 대신 자이로 밴드 팔찌를 나눠주고 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키네틱 플로어에서 뛰거나 전기 자전거를 사용한다거나 하게 팬들을 좀 기후 행동을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를 좀 국내에 뭐 BTS라든지 이런 데서 블랙핑크 제가 아는 딱 두 그룹인데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K4 팝 포 플래닛 캠페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